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힘을 내세요. 이렇게 축 기운이 다운되어 있어요. 제가 오려도 눈이 잘 안 보이네. 자, 오늘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페이지 45페이지 할 부분인데,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페이지 46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비가 보슬보슬 내리죠. 근데 원래는 비가 오면 사실은 벼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무게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함수율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 정도 비로는 지금 현재 쉬면 큰일 납니다. 개학자들이 다 수학기가 지금 도래돼 가지고 전국에 있는 평가사가 정말 한 분 한 분이 지금 부족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어서, 안 그러면 개학자들이 별을 다 수학을 해버리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어제도 막 개학자가 수학을 해버려가지고 막 보험 처리 안 된다고 악수고. 네, 평가사는 손이 없고. 진짜 이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벼로 이렇게 성가시럽게 헌지는 없었어, 벼로. 평가사가 부족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또 그렇게 고생, 사실은 힘들잖아요. 하루에 막 15건, 16건 일을 하는데. 힘들면서도 또 행복해 하시대요. 돈을 최대로 풀로 벌고 있으니까 아주 행복해, 매우. 돈을 못 번 것이 불행이지 일이 많아서 불행은 아니더라고, 지금 상황이. 자, 교재 46페이지 봐봅니다. 자, 보험에서 우리 보험회사의 의무도 있고, 그리고 47페이지 가보시면 보험계약자라든가 피보험자의 의무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47페이지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자,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여러분들 보험 계약하실 때 다 물어보죠. 병원에 가셨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자, 이게 바로 고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 그러면 고지의무라는 것은 보험을 계약하기 전이죠. 즉 체결 전에 이루어지는 의무가 고지의무입니다. 보험 계약하기 전에. 막 여쭤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농작물 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지가 지금 현재 하천 지역입니까? 뭐 전년도에 피해가 있었습니까?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지 의무가 있어요. 통지 의무. 이 통지 의무는 보험 계약이 체결한 후에 이루어지는 의무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통지 의무는. 그럼 통지 의무의 종류에 있어서 가보시면 첫 번째, 이험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험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험이 변경되었습니다. 또는 이험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알려라? 보험회사한테 알려라. 그걸 갖다가 이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험 유지 의무가 있어요. 이험 유지 의무. 자, 이험 유지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 48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럼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보험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의무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험이 변경되었다. 이험이 증가되었다. 그거에 대해서 알려라. 누구한테? 보험회사한테 그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 있죠. 자, 제가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화재보험에. 그럼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이 주변에가 이험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평범하게 그냥 보험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갑자기 보험 계약 체결한 이후에, 자, 이 옆에가 뭐가 생겼냐면 가스 충전소가 생긴 겁니다. 그럼 그 충전소로부터 어때요? 위험한 거죠. 자, 이걸 잃었을 경우에 이 내 건물에 대해서 위험이 증가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알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험 증가된 거, 위험이 변경된 것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3자로 인한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3자로 의해서 나에게 뭐가 된 거냐면 위험이 증가됐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험 유지 의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인 인보험 가입할 때 어때요? 직업만 물어보죠, 직업.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고 있다. 또는 영업용 차를 몰고 있다. 화물용 잘 못 타. 아무리 어때요? 보험 수가가 더 높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또 평소에 그냥 사무직에 일한다. 그럼 보험 수가가 조금 더 낮잖아요. 근데 내가 직업이 사무직에 있다가 아무래도 어때 좀 위험이 올라간 어떤 운전직 일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위험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어때요? 보험회사는 그것에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보험을 또 해지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원래는 내가 사무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사무직으로 위험을 유지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위험 유지 의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또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내가 화재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또는 내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근데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우리 보험회사는 모르잖아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내가 알려줘야 되죠. 자, 그걸 갖다가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 농작물 재보험에 있어서 자, 지금 현재 벼 시즌이라고 그랬어요. 벼조사 시즌. 우리 보험회사는 내 농지에 지금 현재 피해가 있다는 걸 몰라요. 누가 신고를 해야 돼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신고를 해야지 조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자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신고를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보험회사는 책임지지 않아요. 왜? 누구한테 원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에 대해서 발생 통지 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세 가지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자, 47페이지에서 가번에 가보시면 47페이지에서 이번에 통지문에서 가에서 자, 이연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는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가보시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입할 수 없는 누구의 행위? 제3자 행위로 인해서 이염이 변경되거나 증가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방금처럼 내 건물 옆에 가스 충전소가 생겼다든지 내가 이염을 증가시킨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번에 이염 유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가보시면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자, 여기 손해방지. 자, 이걸 줄여서 제가 그냥 손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손해방지 경감. 손해방지에 대해서 줄이라는 거예요. 경감 의무. 자, 이건 뭐냐면 이미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한 거야. 즉,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돼 있어? 근데 지금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이 소화기를 통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화재보험 가입했으니까 홀라당 타버려라? 놔둬버리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진압을 했더라면 어때요? 손해를 줄일 수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화재 사고 발생했잖아요. 자, 제가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이 사과과수원을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과과수원에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고 해서 미리서 제가 방제 시설, 자, 바람을 막아주는 시설, 이런 걸 막 설치를 하는 거야. 이것은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아니에요. 아직 보험사가 발생 안 했잖아요. 그걸 예방 차원에 하는 거예요. 이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는 것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사고를, 즉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행위예요. 방금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가 미리서 소화기를 통해서 불을 끄는 행위. 그러면 어때? 피해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손해방지 경감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 화재보험에서는 지금 이제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불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내가 내 몸을 통해 아주 혹사를 시키면서 가서 막 불을 끄는 행위. 이건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진압 정도예요. 그래서 자, 3번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 대해서 자, 가볍게 스크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 가보시면 자, 여러분이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면 증권을 교부를 하잖아요. 즉 보험 증권을 교부하고 보험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51페이지에서 4번에 보험 증권의 법적 성격. 자, 이건 알고 가십니다. 51페이지에서 4번에 보험 증권의 법적 성격. 51페이지. 요식증권, 증거증권, 면책증권, 그 다음 뒷장에 가보시면 상한증권, 유가증권. 이렇게 큰 타이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기초과정이니까 내가 전부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약관인데, 자, 가번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나번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 얘는 시험이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가로치기로. 즉, 53페이지,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기본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있잖아요. 자, 얘가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냐면,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가보시면, 자, 여러분 약관은 다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별도로 우리가 수기로, 손으로 써가지고 특약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때 그 인쇄된 조항과 내가 손으로 쓴 거, 수기 조항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뭐가 우선하겠어요? 손으로 쓴 게 우선하겠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즉, 보험약관상에 인쇄 조항과 수기 조항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가 우선한다? 수기 조항이 우선한다. 얘가 가로치기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가로치기 나왔냐면, 나번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 여러분, 이 약관이라는 거, 여러분도 보험 계약하면 약관을 여러분한테 교부를 했을 거예요. 약관. 이 약관이란 거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죠. 애초부터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즉, 약관은 누가 만들었냐면, 보험회사가 만든 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약관의 해석이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해줘야 되겠어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적용해줘야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즉, 작성자라는 것은 이 약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다? 보험회사. 즉, 보험회사한테 불리하게 해석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약관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즉, 봐봅니다. 보험약관의 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 즉 모호한 경우, 하나의 규정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보험자에게 엄격 불리하게, 그리고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고 말한다. 얘가 가로치기 문제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에서 재보험이라는 거. 자,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구나. 그 말이겠죠. 재보험이라는 거. 보험을 다시 가입해, 재보험. 자, 예를 들자면, 자, 지금 무슨 보험? 자, 지금 벼보험, 벼 시즌이니까. 농작물 재보험에 벼보험이 있습니다. 농작물 재보험, 벼보험. 자, 지금처럼 피해가 엄청 많은 경우에는 어때요? 보험회사는 당연히 손해율이 팍 올라가 버리겠죠. 손해율이. 조금 보험료 받아가지고 보험이 어마어마하게 지급되니까. 즉, 자, 우리 맨 처음에 누가 있었냐면 가입자, 계약자가 있었어요. 가입자는 누구한테 보험을 가입을 했냐면 보험회사한테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 보험을 우리는 무슨 보험이라고 표현하냐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재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보험회사가 지금 현재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회사는 누가 되냐면 NH손해보험 주식회사가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회사가 되고 있어요. 삼성화재나 현대화재나 이런 사람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취급하지 않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약자한테 뭘 지급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뭘 납부를 했냐면 보험료를 납부를 했어요. 보험료를. 근데 지금처럼 손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이 NH농협손해보험회사는 굉장히 어때요? 도산의 염려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예를 들자면. 손해율이 너무 높아버리면. 자, 그래서 이때 이 NH농협손해보험 보험회사는 또 다른 보험회사한테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험회사한테. 즉,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간의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보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을 다시 가입했다고 해서 재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가입한 이 1차 보험을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해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1차 보험이에요. 1차 보험. 얘를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무슨 보험이라고 표현하냐면 원보험이라고 표현해요. 원보험. 그럼 우리가 원보험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계약자,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보험. 근데 재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간의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이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거죠. 이 누구의 이음을? 보험회사의 이음을. 그러면 이 농작물 재보험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보험인 겁니다. 당연히 얘는 이익이 나는 보험이 아니에요. 그럼 이 NH농협 손해보험주식회사는 우리가 정책보험이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보험을 취급하는 거죠. 그럼 손해가 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 농작물 재보험 당연히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누구한테 삼성화재라든가 현대화재한테 너희들이 좀 이걸 재보험 좀 같이 취급하자 라고 하면 이 사람들 어때요? 야, 나 그 보험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재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누가 되고 있냐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즉 정부가 이 농작물 재보험의 재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을 같이 우리가 맡아주는 거예요. 정부가. 이 농작물 재보험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재보험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반 민영보험에서도 재보험이 다 있어요. 민영보험에서도. 그래서 재보험에 대한 개념. 즉 재보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가보시면 그 용어 정리.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구한테? 다른 보험자한테 넘기는 것을 우리는 재보험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럼 이런 재보험의 기능 55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이음을 분산하다든가 자, 이런 좋은 내용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부터는 이제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어디 쪽으로 쭉 넘어갈게요. 자, 76페이지 가봅니다. 자, 여러분이 집을 하나 제가 건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법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되겠죠. 즉 건축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아파트를 하나 짓고 싶다.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 농작물 재보험도 뭐 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법이. 그죠? 우리가 손해평가를 한다든가 또는 이 농작물 재보험을 취급하려면 어떤 관련된 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법이 바로 뭐냐면 농업재해보험법이에요. 모법이.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법이 있으면 우리가 법은 3단이잖아요. 법이 있으면 농업재해보험법 뭐가 있다? 시행령이 있겠죠. 우리 대통령령. 자, 그 다음에 불령이 있잖아요. 즉 농업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 있겠죠. 불령이. 자,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은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이 1차 시험 때 법하고 시행령밖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아직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모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에서 모든 걸 다 정할 수 없잖아요. 다 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 하부에 뭐가 있냐면 자, 고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가 있어요. 자, 그 고시 이름이 뭐냐면 농작물 재해보험. 네? 농작물 재해보험에 뭐가 있냐면 즉 손해평가 요령. 농작물이 아니라 농업재해보험이요. 농업재해보험에 손해평가 요령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손해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그러면 1차 시험 있죠. 1차 시험에 2과목 농대법 관련 공부 있잖아요. 바로 얘가 1차 시험에 우리가 2과목, 1차 시험에 2과목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얘 관련 법을 알아야 되니까. 즉 모법이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보험 시행령,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 이 세 가지를 1차 시험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가 관련 모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자, 쭉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 79페이지 가보시면 79페이지 자, 관련 법들이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그 다음 다번에 자, 고시예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얘들이 우리 모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손해평가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이 고시까지도 여러분이 가서 자, 콩 조사는 어떻게 해라. 벼 조사는 어떻게 해라.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직접 조사 방법까지도. 그럼 이런 디테일한 내용, 세부적인 거, 즉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다 어디다 담냐면 업무 방법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손해평가에 디테일한 내용은 이런 사과 보험을 만든 사람, 벼 보험을 만든 사람, 누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만들어야 되냐면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보험회사가 만들어야 되겠죠. 즉 이런 업무 방법서는 누가 만드냐면 재보험 사업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보험 사업자가 만드는데 지금 현재는 재보험 사업자가 방금 누구라고 그랬냐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재보험 사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즉 재보험 사업자가 만든 이 업무 방법서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 2차 시험의 시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여기 교재 있잖아요. 교재 뒤에. 자, 보험 상품들이잖아요. 다들. 그리고 자, 손해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있죠. 디테일한 내용들. 지금 여러분 2차 시험. 이 2차 시험에 이 업무 방법서가 바로 여러분 교재예요. 교재. 이 교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해야지 가서 현장에 가셔서 자, 복분자는 손해평가를 어떻게, 벼는 손해평가를 어떻게, 이걸 다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만든 이 업무 방법서를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제 물론 약관 내용도 다 들어있겠죠. 자, 이런 거, 자, 기본을 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 하나하나 이제 농작물 재보험을 보는 거예요. 즉, 페이지 88페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의 정확한 범위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메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페이지 88페이지. 자, 첫 번째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농작물 재보험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직 가축 재보험 아직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즉, 농작물 재보험을 아무나 가입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어? 자, 자격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자격을 가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서 자,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야. 자요, 즉 개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법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즉 농작물 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우리 영농조합법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법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얘가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 우리 자, 구체적으로 88페이지 제일 하단을 가봅니다. 구체적으로 제일 하단. 하나, 둘, 세 번째 가보시면 첫째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거기서 자, 키워드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뭐 한다? 농작물을 재배를 해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올동배추 있죠? 배추. 배추를 지금 이제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배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어디에서? 경상도에서. 근데 경상도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올동배추는 어디만? 해남만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가입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과를 내가 지금 어디여서 경상도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어요. 또는 전라도에서 내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사과는 전국적으로 다 보험이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품목이 전국적으로 가입이 되는 품목이 있고 또 어떤 품목은 아직은 그 지역만 주 생산지만 보험이 가입되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걸 갖다가 푸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은 보험이 가입되는 지역에서 경작을 하고 있을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개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법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그 작물이 보험에 가입되는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야만이 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 얘가 이제 얘가 요건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자격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럼 여기에다가 자, 플러스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 플러스가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거기 제일 하단, 88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여러분 내가 사업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셔야 되죠. 즉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은 농업인이야 이거예요. 내가 이 농업처 경영체 등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제가 암보험이나 제가 자동차 보험, 내 개인적으로 내가 보험에 가입합니다. 내가 보험료가 100만 원이 나왔다. 이 보험료를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죠. 내가 다 내죠. 내가 보험료 누가 안 도와주잖아요. 내 보험료 100만 원 내가 다 내죠. 그런데 이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은 일명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만드는 누가 정부에서 만든 정책보험이에요. 정책보험.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 보험료를 우리 농가한테 다 내라고 하면 농가가 보험료 부담이 되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은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파격적인 지원. 근데 그 파격적인 지원이 바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냐면 보험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험료. 즉, 자 지금 벼를 제가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벼 전체 보험료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 100만 원을 누가 도와주냐면 정부에서 60만 원을 도와주고요.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30만 원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계약자가 10만 원만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즉 파격적으로 도와줘요. 그럼 보통 우리 계약자는 보험료를 몇 프로밖에 안 내냐면 10% 정도밖에 안 내요. 엄청나게 좋은 보험이죠. 이 보험료를. 그러면 이렇게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뭘 등록을 해라.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농업 경영체 등록의 사유는 왜 등록을 해? 등록을 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즉 여기까지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인 겁니다. 얘는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즉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해서 내가 보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해도 내가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 한다고요?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농가분들은 다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애를 먹은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필수적인 거죠. 농업경영체 등록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듯이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거의 다 경영체 등록을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에서 일단 개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쩐다? 법인도 가입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에서 둘째 가보세요. 둘째. 88페이지에서 그 하단에서 두 번째. 둘째 뭐라고 나왔냐면 보험 대상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자,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돼. 이 말. 즉 제가 지금 벼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아주 있잖아요. 조금 아주 조금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으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콩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텃밭을 하나 가꾸고 있어요. 근데 그 텃밭을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어때요? 일정 규모, 좀 크기가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크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89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박스예요. 일정 규모라는 것은 89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그래서 자, 얘를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89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최소한 얼마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그거예요. 일정 규모라는 것은. 자, 그러면 89페이지에 가보면 자, 금액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최소한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면적이 300제곱미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면적으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얘는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최소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최소 가입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최소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일단 면적 제한입니다. 자, 200제곱미터 이상은 어떤 게 있냐면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이에요. 비가림 시설.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를 재배하고 있냐면 포도를 재배하고 있어요. 포도. 여러분, 포도 가수원 보셨죠? 자, 이에다가 비를 막아주는 시설. 비 막아주는 시설. 이걸 갖다 우리 이 시설을 비가림 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대추, 참다래 가수원. 이렇게 위에 천장에 있잖아요. 비만 막아주는 시설.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우스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설치된 거 이렇게 아예 막아버리는 거. 근데 이에 천장만 설치하는 거. 얘가 비가림 시설이에요. 천장만. 비만 막아주는 시설. 우리 포도 가수원 대표적으로 비가림 시설. 그럼 이 비가림 시설도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겠죠. 그럼 얘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가림 시설의 전체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시켜 줄게.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 누구냐면 포도, 참다래, 그 다음에 대추. 이 세 개 품목에 비가림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시켜 줄 거야.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 자, 이 하우스에서 지금 딸기를 재배하고 있어요. 딸기. 이렇게 하우스에 지붕이 한 개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단도 한 개 있는 거. 이 하우스를 단동하우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붕이 이렇게 2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하우스 있죠? 지붕이. 자, 이런 하우스를 연동하우스라고 표현합니다.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자, 그럼 이 하우스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단동하우스라든가 연동하우스, 하우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요? 단동하우스 또는 연동하우스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최소 가입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그 말이고요. 자, 여러분, 녹차, 보성, 하동 유명하죠? 자, 녹차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죠. 자, 녹차도 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자, 우리 벼. 우리들이 먹기 위해서 재배하죠. 근데 가축 먹이용으로 우리가 소 대표적으로 가축 먹이용으로 재배하는 벼가 있죠. 걔를 갖다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 조사로요 벼라고 표현합니다. 가축 먹이용, 소. 그 다음에 옥수수, 저희 좋아하죠. 근데 또 누구? 가축, 우리 소, 대표적으로 소 먹이용으로 재배하는 옥수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료용 옥수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얘들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들도 근데 가입하는데 최소 가입 면적이 얼마다? 1000제곱미터 이상.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가축 먹이용으로 재배하는 애들. 그래서 이 규모 이상일 때 뭐 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제한 말고 금액으로 이제 제한하는 겁니다. 금액으로. 자, 농지당. 우리 농지 있잖아요. 논 한 개당. 농지당 최소 50만원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2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이렇게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얼마냐면 200만원이에요. 사과, 복숭아, 포도 다 200만원. 대부분이. 마늘, 양파, 고구마. 근데 이제 50만원짜리는 조금 금액이 적은 애들. 봐보니까 50만원짜리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벼, 밀, 보리, 이리, 그 다음에 메밀.
50만 원짜리. 좀 금액이 조금 저렴한 애들. 그다음 100만 원짜리 가보시면 홍, 옥수수, 팥.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수확량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을, 자, 수확량이 떨어졌다. 그걸 갖다가 또 올해 보험금 줄게. 그 보상 방식을 뭐라 하겠냐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했죠.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야. 수확량으로. 근데 수확량으로 보상 못 해주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얘들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과실. 즉 복분자 같은 대표적인 애들 과실 손해 보장 방식. 근데 우리 고추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고추. 자, 얘를 고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추. 여러분들 고추 재배해 보신 분들. 자, 고추 같은 경우에는 고추는 어때요? 한 번에 우리가 수확을 안 하죠. 고추는 한 10번도 따고 7번도 따고 또 어떤 분은 5번도 따고. 고추는 밑에서부터 계속 수확을 해가잖아요. 고추는. 그리고 계약자마다 어때요? 다 달라. 어떤 사람 5번에 끝내버린 사람, 어떤 사람 10번도 따는 사람. 해서 이 고추 같은 경우에 도저히 뭐예요? 수확량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어. 한 번에 못 따니까.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야. 얘는.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갖다가 과실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없어. 얘를 갖다 고추를. 과실 손해 보장 방식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추라든가, 그 다음에 브로콜리. 자, 대표적인 애들, 배추, 무, 파, 시금치, 그 다음에 당근, 단호박, 그 다음 메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보장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고추를 맨 처음에 준비해서 그 다음에 고추를 우리가 자라게 하는데 생장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보상해줘 버려요. 이런 애들은 즉 고추를 생산하기까지 들어간 돈을 보상해 줄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들은 보장 방식이 고추를 재배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보상해 줄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보장 방식을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해. 얘들은. 그럼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냐면 양상추가 들어간 겁니다. 양상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00만 원짜리 한번 가보시면 100만 원짜리에 다 여기가 있어. 100만 원짜리가. 즉 생산비 보장 방식의 품목들은 다 최소 가입 금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야. 거기 가보시면 교재. 근데 거기에서 누구하고 제냐면 자, 이 메밀 있죠? 메밀은 방금 5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어디에가 들어가 있냐면 얘들은 200만 원 들어있어요. 즉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메밀하고 고추하고 브로콜리 제한 나머지 품목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지금 봐보시면. 그래서 200만 원에가 누가 오느냐면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200만 원 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안 본 애들은 이제 다 얼마짜리예요? 다 200만 원이에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고구마, 양파, 마늘 다 이런 감자. 그래서 금액을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데 일단 50만 원짜리는 벼밀, 보리, 기리, 메밀.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는 콩팥, 옥수수에다가 생산비 보장 품목. 근데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메밀하고 고추, 브로콜리는 제외하셔야 이 말이에요. 왜? 메밀은 얼마짜리다? 50만 원. 고추와 브로콜리는 2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혀 안 봤다. 그럼 다 어디 얼마짜리다? 200만 원. 안 보내도 다 200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최소한 가입 금액이 이 이상일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들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방금 면적의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우리 전체 지금 현재 작물 있잖아요. 작물을 과수, 식량, 채소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자, 9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특용 작물은 인삼, 오디, 차를 특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은 산에서 자란 애들을 보시면 돼요. 즉 떫은감, 대추, 밤, 호두, 복분자, 오미자, 표고버섯. 우리가 감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감은 단감하고 우리 떫은감 있죠, 대봉. 대봉을 떫은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감하고 떫은감 완전히 지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로 분리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단감은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화수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떫은감은 임산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분류가.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재배를 어디에서 보험이 가입되는 지역에서 재배를 했을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가입되는 지역일이 바로 어디냐면 교재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에 봐보시면. 즉 사과부터 시작해서 일반 품목들은 전국 어디나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91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특정 품목들은 이 지역에서밖에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요. 이 지역에서밖에. 그러면 이렇게 이 지역 제한이 있는 품목들은 보험 상품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먼저 그 지역에서 보험을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주요 생산지에서. 그래서 주요 생산지에서 시범적으로 그 상품을 운영을 해보다가 아, 이 상품이 정말 전국적으로 필요해. 그럼 얘를 갖다 전국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맨 처음에 예를 들자면 해남이 월동배추야. 우리가 해남이 워낙 배추가 유명한 지역이니까. 그러면 해남에서 맨 처음에 월동배추를 우리가 먼저 보험 상품을 만들어 본 거야. 그러면 얘를 먼저 운영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무슨 사업이라고 표현하냐면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아, 해봤더니 이 상품은 정말 전국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더라. 그러고 나면 얘를 갖다가 이제 본사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본사업으로 옮기게 되면 얘를 갖다가 어디로? 지역을 이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들은 아직은 다들 이렇게 아직은 전국을 안 푼 거예요. 시범적으로 푼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험이 가입되는 지역에서 제가 재배를 했을 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90페이지, 91페이지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얘를 갖다 달달달 외우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아, 이렇게 지역 제한이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91페이지, 아니 92페이지에 가보면 방금 설명했던 어떤 시범사업과 본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자, 특히 3번에 가보시면 보험 대상 제의 범위.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험 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이연 방식, 종합 이연 방식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와 보시면 농작물 재보험은 보장 방식은 크게 특정 이연만을 보장하는 특정 이연 방식과 종합 이연 방식으로 나누더라. 자, 특정 이연 방식은 인삼. 그다음 종합 이연 방식은 다시 적가전 종합 이연 방식, 수확전 종합 이연 방식, 종합 이연 방식으로 분류를 하고, 적가전 종합 이연 방식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 수확전 종합 이연 방식은 복분자, 무화과, 종합 이연 방식은 이에서 언급된 품목을 제한 나머지. 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그러면 보상하는 제라는 것은 뭐니 했을 때, 자, 몇 페이지를 봐보시냐면 뒷페이지 9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94페이지 그 박스를 잠깐 참고를 해보시면, 자, 일단
자, 일단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확량이 떨어졌다. 또는 뭐예요? 방금처럼 생산비를 보장해준다. 우리가 이제 크게 분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봐보시면, 수확량이 떨어졌어. 걔를 갖다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수확량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것들은 보장 방식을 과실손해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추나 브로콜리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뭘로 보장한다? 생산비를 보장해 줄 거야.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도 우리가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험 외가입이에요. 불의에 갑자기 우연한 사고로 일어나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냉해라든가, 동상해.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어때요? 보상 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 거죠. 그러면 어떤 품목들은 자연재해를 다 해줄 거야, 보상을. 어떤 품목들은 폭염은 보상 안 해줄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상하는 재해 범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보상을 해줄 거냐 그 말이. 어디까지. 다 해줄 거니 아니면 일부만 보상해 줄 거니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 범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줄 거야. 너 보상 다 해줄 거야. 그럼 어때요? 종합 세트죠. 종합적으로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상하는 우리가 재해 범위는 첫 번째 누구누구를 보상하냐면 자연재해 보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멧돼지나 짐승 있죠. 얘를 갖다 조수해라고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조수해. 멧돼지나 짐승들. 그 다음에 과수원에 불났다. 또는 우리 벼농지에 불났다. 화재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뭣도 보상해 주겠다. 병충해도 보상해 주겠다. 지금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이 애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근데 이 중에서 이 자연재해 종류는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재해 종류. 그럼 자연재해 종류는 어떤 데 있냐면 태우가 냉동 설안에 조기를 폭식해서 소강해서 이제 이렇게 물론 암기를 합니다. 얘는 나중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배워요. 얘가 자연재해 종류야. 즉 자연재해 종류 봐보시면 태풍, 우박,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 조해, 기타, 폭염, 호우, 강풍. 얘가 자연재해 종류야. 자연재해 종류. 얘를 갖다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연재해. 그럼 여기서 보이지 않는 애들은 다 이제 기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자, 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는 이제 우리가 다 보상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일부 품목만 보상을 해요. 지금 우리 많은 품목 중에서 병충해를 보상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딱 정해져 버렸어요. 벼, 복숭아, 그 다음에 감자, 고추만 병충해 보상하고 다른 품목들은 병충해 보상해 주지 않아요. 얘는 일부야. 그럼 어쨌든 간에 자, 대부분이 보상해 주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 첫 번째.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는 우리가 다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상 다 해줄 거야. 즉 얘를 갖다가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 범위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라는 것은 뭐 한다고요? 다 해줄 거야. 그 다 해준다는 것은 뭘 다 해줄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다 보상해 줄게. 이게 바로 종합위험 보장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 보상 안 할 거야. 꼭꼭 집어서 특정한 재만 보상해 줄 거야. 그걸 갖다가 특정 이험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 안 해주고 꼭꼭 집어서 정해진 것만 보상해 줄 거야. 특정한 이험만 보상해 줄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특정 이험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특정 이험 보장 방식. 꼭꼭 집어서 보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특정 이험 보장 방식. 특정한 재만 보상해 줄 거야. 그럼 대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품목들은 다 이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특정 위험 방식으로 보장해주는 품목이 바로 누구다고요? 인삼이라는 거예요. 인삼. 인삼은 종합위험 방식이 아니에요. 인삼은 특정 위험 방식이에요. 그러면 인삼은 꼭꼭 집어서 그 특정한 재해가 누구니 했을 때 94페이지에 가보시면 9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 꼭꼭 집어서 정해준다 했잖아요. 그럼 94페이지에 꼭꼭 집어서 보상해주는 재해가 바로 인삼에 가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 품목들 있잖아요. 태풍에서. 자요. 태풍 있잖아요. 태풍. 자요. 강태우 집에. 강태우 집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얘가 지금 이제 재해야. 거기 봐보시면. 지금은 인삼의 재해. 여기요.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폭설, 폭염, 냉해, 침수. 얘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우리가 인삼 농지에 지진이 발생했다. 보상 안 해줘. 또 인삼 농지에 멧돼지 가서 인삼을 다 먹어버렸다. 즉 조수의 보상 안 해줘요. 이런 것들. 얘는 딱 정해진 거. 얘만 보상해 준다 이 말이야. 자, 얘를 갖다 우리가 무슨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냐면 특정 위험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특정 위험. 근데 자 누구의 포도과수원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 보상해 줄 거야.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한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해줘. 그러면 걔는 종합위험 방식. 이렇게 꼭꼭 집은 거. 얘밖에 보상 안 해줘. 왜 얘를 갖다가 특정위험 보장 방식. 그럼 우리가 대부분의 품목들은 다 무슨 보장 방식? 종합위험 보장 방식. 근데 특정위험 방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인삼. 자, 그럼 이때 다시 또 이 종합위험 방식은 다시 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가지로. 종합위험 방식을 다시 또 세 가지로 분류해요. 자, 첫 번째 용어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용어가 그래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그 다음 두 번째가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그냥 우리는 종합위험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적을게요. 자, 우리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이제 상품 이름이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돼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예를 들어서 포도를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해. 이거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벼를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애들은 누구냐면 무화과와 복분자예요. 무화과와 복분자는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슨 보장 방식이구나.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구나.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이 나머지 가장 쉬운 것부터 이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마늘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마늘을. 그럼 마늘 보험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이 시작을 했어요. 보험이 끝나죠. 종기. 이 보험 전 기간 동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해 준다 이 말이에요. 즉 뭐예요? 보험이 시작해서 보험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다 어떻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종합적으로 다 보상해 줄 거야 이 말이에요. 얘가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그러면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에 대한 용어 정의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 뭐야? 수학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 뭐야? 자,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자, 저가 전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것은 누가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사과, 배, 당감, 떫은감이 보험에 가입하는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사과를 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사과보험을 지금부터 가입을 했어요. 자, 사과보험을 2025년도 사과보험을 2월 달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매년. 자, 2월 1일에 제가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사과보험을. 자, 사과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 사과꽃이 3, 4월 달에 사과꽃이 이제 꽃이 핍니다. 사과가. 그죠? 사과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죠? 수정이 이루어져서 자, 사과가 열리죠. 조그맣게 열립니다. 그럼 조그맣게 열린 사과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사과라고 그래서 유과라고 그래요. 유과. 그러면 사과가 우리가 사과꽃이 피게 되면은 사과 과총이 5개예요. 사과꽃이. 꽃이 이렇게 한 송이에 5개가 펴. 하나에서. 그럼 여기에 사과가 5개 열리잖아요. 이 사과를 다 절대 먹지 않아요. 다 솎아요. 이 중심과 사과 한 개만 키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열매 속는 작업을 해야 되겠잖아요. 자, 열매 속는 작업. 우리가 다 키우지 않으니까 열매 속기 작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과라고 해요. 적과. 이건 계약자의 의무사항이에요. 그럼 이 적과를 보통 언제 하냐면 5월 달부터 이제 5월 후반기도 시작을 해요. 거의 다 6월까지 해서 적과를 마무리해요. 이 열매 속는 작업을 적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적과.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무조건 해요. 계약자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적과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얘를 사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실이라고 표현해. 이 적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과실이 아니야. 유과라고 그래. 유과. 어린 사과. 자, 그러면 이 적과하는 시점, 얘가 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적과하기 전까지를 갖다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과 종료 이전. 그다음에 이제 적과 끝났죠? 적과 끝난 이후부터 보험 종기. 보험이 11월 30일 날 우리가 끝납니다. 얘는. 적과 그 얘기. 적과 끝난 이후 얘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과 종료 이후. 이렇게 분류해요. 그럼 얘는 우리가 크게 일단 2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로 일단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과 종료 이전에는 뭘 보상해주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니까 얘는 결론은 뭐가 됩니까? 얘가 종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적과 종료 이후부터는 종합을 보상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또 어떻게 넘어가 버리냐면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꼭꼭 집은 지혜밖에 보상 안 해줘. 이때부터는. 그럼 이때부터는 누구만 보상해 주냐면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그 다음에 일소 피해, 가을 동상에밖에 보상 안 해줘. 총 몇 개밖에? 7개밖에. 즉 적과가 끝나고 나면 무슨 보장 방식으로 넘어가 버리냐면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고 해요? 적과 전에만 종합으로 보상해줘. 그래서 이름이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 적과가 끝나버린다. 그럼 무슨 방식으로 넘어가요?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 특정한 재해가 바로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소 피해, 가을 동상에밖에 보상 안 해요. 바로 그 내용이 94페이지에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제리에. 즉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 누구누가 가입한다? 사과, 배, 당감, 떫은감이 가입한다. 이때 적과 종료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으로 보상해주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몇 개다? 7개.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소 피해, 가을 동상에만 보상해줘. 그래서 이 상품을 갖다가 용어를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적과 전에만 종합이야. 그럼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 누가 누구예요? 무화과하고 복분자. 얘는 결론 또 뭐예요? 수확 전에만 종합이구나 그 말이잖아. 얘는 또 수확 전에만. 자, 복분자 보험 가입하겠습니다. 복분자. 자, 복분자. 내년에 2025년도에 수확하는 복분자는 언제 보험을 가입을 하냐면
2024년 12월 초에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얘는 미리 가입해요. 겨울에 죽어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 복분자 보험은 언제 끝나냐면 2025년 6월 20일 날 복분자 보험이 끝나요. 자, 여러분 복분자 수확 언제쯤 하시죠? 초여름에 수확하시죠. 초여름에. 복분자는 언제부터 수확을 하냐면 2025년 6월 1일부터 우리가 복분자를 수확을 개시를 합니다. 수확 개시. 즉 복분자의 수확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예요. 복분자 수확은. 그러면 이때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다음 연도. 해를 넘어갔죠? 5월 31일까지는 아직 수확을 하기 이전이에요. 수확하기 이전. 수확 전이죠? 자, 이때 이 수확 전까지는 우리가 무슨 보장 방식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는 종합을 보상해 줍니다. 근데 자, 이 수확 중, 수확이죠? 수확 중에는 강풍, 태풍, 우박만 보상해요. 즉 무슨 보장 방식으로 넘어가 버리냐면 특정 위험 방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얘도 영어 이름이 뭐예요? 수확 전에만 종합입니다.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이라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을 보상하는 품목이 복분자하고 무화과예요. 그럼 복분자는 우리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수확 기간인데 지금 여러분들 무화과 지금 수확하고 있어요. 지금 한참 수확 중이에요. 거의 이제 끝물인데 무화과는 언제부터 수확 기간이냐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무화과는. 그럼 무화과는 언제까지가 수확 전이겠어요? 7월 31일까지. 즉 7월 31일까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무슨 기간이에요? 특정 위험 방식으로 넘어가 버려요. 강풍, 태풍, 우박. 제가 어제도 저도 조사하고 왔어요. 어제도. 저도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저도 벼조사하고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저는 신안군에서 하고 있어요. 신안군. 앞에. 강주에서 1시간 걸려요. 앞에인데 앞에 쪽에 가보면 앞에 유명한 곳이 뭐예요? 신안군. 여기 앞에 유명한 게 특산품이 거기 유명한 게 무화과. 물론 영암 무화과도 유명하지만 이쪽 신안 무화과도 유명해요. 온통 거리가 지금 다 무화과야. 가보면. 다 지금 무화과가 아주 길거리에 다 무화과 팔고 있어. 근데 거기 가보면 청무화과하고 홍무화과 두 개가 지금 이제 생산이 되고 있어. 아침마다 우리 계약자분들 무화과 수확해서 팔고 계셔. 저도 거기서 가끔 사 먹고 그러는데, 예, 그 무화과가 지금 언제 수확기가 지금 수확 기간 중이에요. 근데 거의 끝물이야 지금 현재. 그래서 어제는 지금 신안에서 지금 신안 쪽에서 신안군에 이제 팔금이 있잖아요. 팔금 이 지역 아신가요? 요즘 이제 다 천사 다리가 낮아가지고 팔금, 암태, 자은, 안자 지금 그러잖아요. 그쪽 지역이 다 지금 유교가 이제 천사대교가 다 다리가 낮아가지고 다 지금 이제 자동차로 운전하잖아요. 차로 가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팔금이라는 지역이 있어. 지금 이 지역에서 무슨 축제하고 있냐면 새우 축제하고 있더라고. 새우 축제. 그럼 저희가 이제 팀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조사를 나가요. 그럼 저희 팀이 35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25명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여기 저희 팀이 이루어져서. 그럼 어제 저녁에는 이제 끝나면 지금 새우 축제 하니까 그 지역에 요즘에 거의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좀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제에 거기 또 그 조사 끝나면 우리가 막 어울려서 놀잖아요. 그래 어제 저녁에 갑자기 번팅식으로 이 축제장에 다 모이라고 공지가 떴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저녁 6시에 이제 모이자고 다 떴어. 일 얼른 끝내고 오라고. 그럼 어제 저녁에 저도 여기 갔어. 또 재밌죠. 같이 동료들하고 가서 한잔하고, 막 새우 막 먹고. 예, 그럼 어제 포식하고 왔네요. 여기 가가지고. 즐겁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자, 이 교재 94페이지에 가보시면,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 특정위험 방식.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다 이제 무슨 방식이라는 겁니까? 종합위험 방식. 그래서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보험의 일부 기간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할 거냐.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 종합위험 방식, 특정위험 방식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이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종합이혼 방식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험 전 기간 동안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보상하는데 뭘로 보상해 주겠다? 수확량이 떨어진 걸로 보상해 주겠다. 그 뜻이라고요. 저가 전 종합이혼 방식. 사갑의 단감 떨분감은 저가 전에만 종합이구나. 저가가 끝나고 나면은 종합이 아니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 연결할게요.